꽃뱀의 덫. 공무원 퇴직자가 노후 자금을 잃다. 정수는 마지막 출근길에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었다. 35년 동안 같은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타고 내린 그 길이 그날만큼은 낯설게 느껴졌다. 출근길의 가을바람은 서늘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뜨겁게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김 과장님, 이제 드디어 자유인이시네요. 동료 후배가 농담 섞인 인사를 건넸다. 정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유인이라. 말끝이 스스로도 공허하게 들렸다. 퇴근길엔 작은 환송식이 있었다. 후배들은 꽃다발을 건네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수는 박수 소리 속에서도 자신이 더 이상 이곳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현실을 강하게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무심코 지갑 속 퇴직증을 꺼내보았다. 이제 공무원 김정수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은퇴자 김정수일 뿐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 때문에 6시에 눈이 떠졌지만 갈 곳이 없었다. 아내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려나갔다. 정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다가 TV를 켰다. 아침 뉴스는 흘러가듯 들렸고 재방송 드라마의 대사만이 공허한 집안에 메아리 쳤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파이팅! 드라마 속 대사가 낯설게 가슴을 찔렀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자신의 존재가 집안에서도 애매하게 느껴졌다. 아내는 이제 집에 있으니 설거지라도 좀 도와라고 말했지만 정수는 괜히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자신이 가족에게조차 쓸모없는 사람이 된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밤이면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인생, 이제 뭐가 남은 거지? 잠은 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공허한 회색빛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외로움과 허전함이 절정에 달한 어느 밤, 정수의 스마트폰 화면에 낯선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상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는 그것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첫걸음이 될 거라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퇴직 후 몇 주가 지났을 무렵 정수의 하루는 점점 단순해지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고 신문을 훑다가 졸음이 쏟아지면 소파에서 낮잠을 청했다. 전화는 대부분 카드사 홍보나 보험 권유뿐이었다. 친구들은 여전히 현직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고 그에게 연락할 일은 드물었다. 외로움이 깊어지자 그는 스마트폰을 자주 들여다보았다. 뉴스, 날씨, 온라인 커뮤니티 의미 없는 클릭이 이어졌다. 그날도 무심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중 화면 상단에 알림 하나가 떠올랐다.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눌렀다. 낯선 닉네임 유나. 안녕하세요. 혹시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단 한 줄짜리 메시지였다. 정수는 순간 의아했다. 나한테 왜? 프로필 사진 속 젊은 여자의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20살 후반쯤 되어 보였다. 처음엔 사기성 메시지일 거라 생각했다. 이런 것도 이상한 광고 아니야?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내려놓으려 했다. 그러나 다시 손이 멈췄다. 메시지를 지우기엔 어쩐지 아쉬웠다. 그는 천천히 답장을 적었다. 저를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상담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다.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드신 분이랑 얘기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조금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정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사실. 퇴직 후 누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던 그였기에 그 짧은 문장이 그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날 밤 정수는 유나와 몇 마디 더 나눴다. 유나는 부모의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친구들에게는 말도 못하고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고 했다. 힘든 일이 많으셨겠네요.
그래도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정수가 조심스럽게 보내자 곧 답장이 왔다. 아저씨 말씀 들으니까 조금은 힘이 나요. 고마워요. 화면 속 짧은 글귀였지만 정수의 가슴은 오랜만에 따뜻해졌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은 뒤에도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떠올렸다. 고마워요. 아내에게서조차 들은 지 오래된 말이었다. 정수는 그 순간 깨닫지 못했다. 자신의 공허함이 누군가의 다정한 한마디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날 이후 사위 민석이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듯 조용히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장모님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시죠? 겉으로는 다정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탐색하는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민석이가 금고의 비밀을 눈치챈 건 아닐까? 며느리에게 들은 소문이라도 있는 걸까? 며칠 뒤 나는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달라져 있었고 금고 근처에는 희미하게 남은 먼지 자국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마침 거실에서 민석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장모님 방에 잠깐 들어갔는데 혹시 금고 같은 거 보셨어?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 비밀은 단순히 나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며느리 민지와 사위 민석은 최근 들어 집안에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자 조금씩 행동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도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이 불안했다. 혹시 그들이 내 비밀을 눈치챈 걸까? 저녁 민석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장모님, 혹시 금고에 중요한 서류나 돈이 들어있나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금고는 단순히 장식용이 아니라 내 평생 모은 노후 자금과 비상금이 들어있는 곳이었다. 그 금액이 알려지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안정이 무너질 수 있었다. 도와줄 필요 없다. 그냥 내일이다. 목소리를 단단히 하며 대답했지만 손은 살짝 떨렸다. 민석은 한 발짝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모님, 저희가 장모님을 걱정해서 그러는 겁니다. 숨길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집안 재정과 관련된 탐색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결심했다. 좋다, 조금만 보여주겠다. 나는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숫자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지만 금고 문이 열리자 숨이 턱 막혔다. 안에는 내가 퇴직 후 모아둔 적금 통장, 현금, 그리고 몇 장의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금고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장모님, 이거 모두 장모님께서 모으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평생 모은 거야.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민석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런데 혹시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단순한 사위의 걱정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 돈이 노출될 가능성까지 염려하는 현실을. 금고 앞에서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수는 은퇴 후 느낀 공허와 외로움을 유나와의 대화에서 조금씩 달래고 있었다. 밤마다 스마트폰을 붙잡고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었고 그녀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심장이 뛰었다. 어느 날 밤 유나가 메시지를 보냈다. 아저씨, 오늘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부모님 빚 때문에 또 압박을 받았어요. 정수는 순간 가슴이 조였다. 도와줘야 한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 도와주겠지. 그는 단숨에 계좌를 열고 200만 원을 송금했다. 며칠 뒤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실 학자금 대출 때문에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수는 잠시 고민했지만 그녀의 절박한 어조와 눈물, 글썽인 사진을 보고는 손을 떨며 다시 송금 버튼을 눌렀다. 그날 밤 정수는 침대에 누워 혼잣말을 했다. 이제는 그녀가 내 삶의 일부가 된 것 같구나. 점점 정수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혼란스러워졌다. 집에서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그대로의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유나에게 향해 있었다. 유나와 함께라면 외로움도 공허함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속삭이는 작은 불안도 있었다. 혹시 이게 정말 순수한 부탁일까? 나는 단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정수는 자신을 달래며 생각했다. 설마 그녀가 나를 속이겠어? 이렇게 솔직하게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정수의 퇴직금 대부분과 적금 일부가 유나에게 흘러들어갔다. 이제야 조금 안심이 된다 그는 속으로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통장 잔고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릿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합리화했다. 내가 도와준 만큼 언젠가는 그녀가 갚겠지. 그리고 그녀와 함께할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러나 달콤함 속에 꽃뱀의 함정이 서서히 조여오고 있음을 정수는 알지 못했다. 정수는 어느 날 아침 계좌를 확인하고 나서야 현실을 실감했다. 퇴직금 대부분과 적금이 사라진 잔고를 보고 손이 떨렸다. 이럴 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 자신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다. 유나였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서둘러 있었고 평소의 다정함은 없었다. 아저씨 오늘은 좀 바빠서 다음에 연락할게요.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동안의 모든 정성과 돈 그리고 마음까지 그녀에게는 단지 수단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정수는 무릎을 꿇고 소파에 앉았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았지? 외로움과 공허함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던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젊은 여성에게 의존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아내가 다가와 손을 잡았다. 정수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울어요? 그러나 정수는 말할 수 없었다. 다 끝났어. 이제 남은 건 없어. 아내는 정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정수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과 허무가 남았다. 노후 자금은 사라지고 은퇴 후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외로움과 허무에 쉽게 속을 수 있는 인간임을 고통스럽게 깨닫기 시작했다. 정수는 며칠 동안 유나에게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전화는 무시당했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쁜가 보다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졌다. 아저씨, 요즘 연락이 왜 이렇게 뜸해요? 친구에게 농담 섞인 메시지를 보내보았지만 답장은 시큰둥했다. 그렇다. 누구도 정수의 절망을 이해하지 못했다. 퇴직 후 공허함을 채우려던 마음이 이제는 완전한 외로움과 배신감으로 바뀌고 있었다. 결국 그는 경찰서를 찾았다. 젊은 여성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거의 모든 노후 자금을 잃었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미 전과가 있는 인물입니다. 전형적인 꽃뱀 사기 수법이죠. 증거가 있나요? 정수는 송금 내역과 통장 기록을 내밀었다. 형사는 조심스레 기록을 살피며 말했다. 이 정도면 신고는 가능하지만 회수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이미 다른 도시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는 허공을 바라보며 무너졌다. 내가 이렇게 쉽게 속다니. 평생 성실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한 사람의 젊은 여성에게 단숨에 무너진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사람들 시선이 모두 자신을 비난하는 것만 같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올라와 있었다. 늙은이가 젊은 여자한테 당했네. 돈 한 푼도 못 지킨 바보.
댓글 하나하나가 정수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세상과 단절된 기분, 배신감, 후회.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를 소파에 쓰러뜨렸다. 그날 밤 정수는 혼자서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절대로 이렇게 쉽게 믿지 않겠다. 그러나 이미 잃어버린 돈과 허무감은 돌아오지 않았다. 유나에게 모든 노후 자금을 잃은 후 정수는 몇 날 며칠을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TV를 켜도 신문을 봐도 마음속 허전함은 조금도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들고 다가왔다. 정수 씨, 조금 진정하세요. 이렇게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정수는 말없이 차를 받아들었다. 아내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든 걸 잃으셨다고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퇴직금과 적금 대부분 다 사라졌어.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손을 꼭 잡아주었다. 우리는 아직 남았잖아요. 우리 가족, 그리고 서로. 그 말이 그의 가슴에 묵직하게 와닿았다. 며칠 후 자식들에게도 상황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실망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지만 곧 정수의 진심과 후회를 받아들였다. 아버지, 힘든 일이 있었네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여전히 아버지를 믿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정수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눈물이 흘렀다. 정수는 혼자서도 회계를 정리하며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남은 돈과 연금으로라도 현실을 바로잡아야 해. 유나에게 당한 일이 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자신의 허약했던 판단력과 외로움을 직면하게 해준 계기이기도 했다. 밤이면 여전히 공허함은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다. 다시는 쉽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정수는 이제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처럼 느껴졌다. 퇴직 후 유나에게 속아 노후 자금을 잃었다는 사실이 친구와 지인들에게 알려지면서 말없는 시선과 속삭임들이 그의 하루를 무겁게 만들었다. 인터넷과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그의 사건이 회자되고 있었다. 늙은이가 젊은 여자한테 속았네. 돈 관리 못한 바보. 댓글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지만 정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좋다. 이제는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잃어버린 돈과 실패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다. 정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외로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네. 젊은 여자의 친절과 관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몰랐어.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곧 그의 진심을 이해했다. 다시는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아버지. 우리는 옆에 있어요. 그 말에 정수는 마음속 깊이 안도했다. 정수는 재정 문제를 점검하며 남은 돈과 연금을 재배치했다.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 가족과의 시간, 가까운 친구와의 만남에 집중했다. 유나에게 당한 사건은 쓰라렸지만 삶의 중요한 가치를 다시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밤이면 여전히 가끔 허전함과 후회가 몰려왔지만 정수는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있지 않았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결심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다. 정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주름진 얼굴과 흰머리가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조금 단단해진 듯했다. 유나에게 속아 모든 노후 자금을 잃은 사건은 여전히 쓰라렸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실수로 배운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앞으로는 지혜롭게 살아야지. 정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했다. 그는 남은 연금을 활용해 생활을 안정시키고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했다. 저녁이면 손주들과 놀며 웃고 아내와는 산책을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이제는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정수는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참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도 한때 외로움에 쉽게 속았지. 하지만 가족과 친구가 있으니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 더 깨달았다. 외로움과 허무에 빠질 때 달콤한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 쉽다는 것을. 하지만 사랑과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눈앞의 유혹보다 가족과 친구, 진정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날 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그는 미소 지었다. 비록 큰 시련을 겪었지만 나는 다시 설 수 있다.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깨달음이 더 크다. 그의 삶은 다시 느리지만 단단하게 이어지기 시작했다. 유혹과 허무에 흔들리던 과거를 뒤로하고 정수는 이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